지방재정 마무리 좀 짓고요. 그리고 조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지방재정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죠. 자, 4번 보시면 지방재정 조정의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지방재정이 이게 좋은 데도 있어요. 흑자나는 지방재정도 있지만 적자인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적자가 날 때 누가 조정을 해주냐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방재정의 근거에 1번에 보시면 지방재정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그렇죠? 지방재정이 그 열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2번 지역 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가 여기 동네에서 만들었는데 이 외부성 효과가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큰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큰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외부성이 이게 긍정적인 외부성이죠. 플러스 외부성이니까 좀 요거를 좀 촉진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보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재정 조정 장치 보시면 세원 분리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중앙과 지방 사이에 과세 베이스를 분리해 가지고요. 지방 니네가 벌어들이는 건 네가 알아서 쓰는데 모자르면 중앙 국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이게 중요해요. 3번. 자, 보조금의 유형과 효과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부 보조금이네요. 무조건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조건이 없어요. 너 맘대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무조건 일체 구속을 가하지 않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공공재로 할게요. 지방공공재. 공공재가 아닌 Y축에는 사적재라고 하죠. 사적재, 사용재. 사적재. 사적재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공공재에 쓴 돈 뺀 나머지 그냥 복합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소득,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지방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선 선택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너 맘대로 써 조건 달지 않고 그냥 돈으로 그냥 일체 지원해버리면 그러면은 예산선이 돈으로 준 거니까 현금 보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소득 보조랑 똑같아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요. 평행이동. 소득 보조랑 같아요. 또는 현금 보조랑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네요. 그쵸? 자,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은요. 특히 가격 보조를 해주게 되면 어떤 선택의 교란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공공재가 있고 사적재 비교요. 만약에 가격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산선이 X제 가격을 깎아서 할인해 주니까 이렇게 변하는 경우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사회보장제도 거기서도 우리가 봤던 거예요. 현물보조, 가격보조, 현금보조 그거랑 똑같아요. 그걸 여기에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지방공공재 입장에서 이렇게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때 가격을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지방공공재를 많이 공급할 때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혜택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반면에 돈으로 주면 내가 공공재를 많이 선택하던 사용재, 사적재를 많이 선택하던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걸 선택해도요. 혜택에는 별 영향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선택할수록 혜택이 크니까 가격 보조 같은 걸 해주게 되면 요점에서 가능한 한 이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지방공공재를 많이 선택하도록 선택을 이쪽으로 혜택이 크니까 선택을 유인하는, 그쵸? 나의 진정한 선호를 유인한다는 얘기는 선택을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러니까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왜곡이 디스토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선호를 왜곡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후생 손실, 낭비가 발생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선호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왜곡이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왜곡은 언제나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왜곡이라는 게 대체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존재 때문에 왜냐 하면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 이때는 대체 효과가 없네요. 소득 효과만 있네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빵이에요. 빵.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맘대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써도 돼요. 이쪽. X제보다도 이쪽 공공제보다도 저기 수직축에는 X제 사적제를 많이 써도 되니까 사적제 많이 쓴다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소득을 막 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3번에 나와 있는 사적제 소비량 증가다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오히려 깎아준 거랑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조세부담 감소 효과를 의미한다. 그 밑줄 치고요. 그거는 지금 바로 이해 안 되셔도요. 나중에 좀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부담 감소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요거는 선택할 때 지방정부 입장에서요. 이게 X제가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지방공공재잖아요.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할수록 중앙정부가 뭐예요? 여기선 관심이 보조 혜택이 큰 거예요. 지방에 있는 다리라든가 이런 거 도서관 건설을 많이 할수록 중앙정부의 보조 혜택이 이거는 혜택이 크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보조금이 커진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중앙의 보조금이 커지는 거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유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유인이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노력, 징세 노력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할수록 혜택이 커지고 혜택이 커지면 보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있죠. 공무원 할 때 군대 갔다 오면은 가산점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공무원 준비 안 하려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공재 생산 안 하는 사람은 가격 할인해줘봤자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 사람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더 현역으로 갔다 오고 막 그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정도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자, 조건부 대응 보조금. 조건을 달았네요. 첫 번째는 무조건부인데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 조건을 달았으니까 조건을 달았는데 대응 있고요. 비대응 이렇게 있네요. 대응, 비대응. 자, 대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1번에 보면 매칭이라는 말이 있네요. 매칭. 예, 그렇죠? 매칭이에요. 매칭. 이게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가 지방공공재 하나 생산하면 정부가 하나 더 만들어줄게.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용을 50% 정도 보조해줄게.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건부 대응 보조금은 요거랑 똑같아요. 가격 보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림은 요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공공재 하나 생산하는데 중앙정부가 절반의 비용, 거기 1번에 보시면 재원 분담 비율을 나타내는데 절반 50% 보조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50% 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할인된 거다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의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만 얼마를 생산하겠다라고 해야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네요. 그쵸? 전에 장학금 중에서도 매칭, 장학금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 다니는데 지도 교수님이, 내가 만약에 너 열심히 도와주고 하니까 100만 원 주겠다 하면 그거에 딱 대응해서 매칭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100만 원 나와요. 지도 교수님이 야, 너는 별로 도와주는 거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50만 원만 줄게.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딱 그거에 부합해서 50만 원 나오고요. 그쵸? 그런 것들 요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무한 대응 보조금. 이거는 뭐냐면 지원 비율과 지원 금액의 한도가 없어요. 유한 대응 보조금은 지원 금액의 한도를 명시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록금이 만약에 한 400만 원이라 할게요. 400만 원.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만약에 도와준다 할 때 200만 원이 사실 맥시멈이잖아요. 200만 원 하면 학교에서도 200만 원 나와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충족되는데 지도교수님이 야, 내가 너 300 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학교에서도 300 나오면 이건 등록금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되니까 이거는 원하는 취지가 아니죠. 등록금만큼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한도를 50% 똑같이 매칭해서 학교에서 도와준다 하면 200만 원은 넘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는 거고요. 아니다. 한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 300까지 더 위로 뻥 뚫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격 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도가 없는 건데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로 밑에다 그리셔도 되고요. 따로 X제가 있는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 예산선이 원래는 지저분해서 여기다 다시 그리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한도 이상 가면은 더 이상 200만 원 넣으면 한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액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만큼 한도가 있어가지고 상실된다. 이 상한선을 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조건부 대응 보조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도가 있냐 없냐는 요거 상한선이 있냐 없냐인데 이거는 크게 아주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한도가 있냐 없냐 그림 약간 달라지고요. 다음에 5번 볼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 인센티브, 대응 그런 게 있으니까 징세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혜택 많이 받으려면 공공재, 지역 공공재 생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많아지니까 징세 노력 측면에서 좋은 게 있고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기울기가 발생하네요. 여기서 선택의 교란 요인, 대체 효과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조건부 비대응 보조금이다 라고 하면은 자, 조건을 달았어요. 컨디셔널 그게 조건이에요. 넌 매칭 상관없어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현물 보조랑 똑같아요.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조건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예산선이 옆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보조랑 똑같죠. 이렇게 타네요. 그 밑에서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해봤자 얻게 되는 혜택은 없어요. 인센티브는 없지만 문제는 현물 보조와 마찬가지로 예산선이 이쪽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이쪽 부분이 날아가는 그죠? 그런 측면에 효과가 있다. 그거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비대응이라는 측면. 조건부라는 거는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조건 하에서 도와주는 건데 매칭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조건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에만 재원을 지출해야 돼요.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거만 지방 공공재 생산한다고 할 때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된 공공재, 지정된 다시 밑줄 치세요. 지정한. 그게 조건부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 읽으면서 아, 똑같은 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꿨었구나. 그거를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쫙 이해되시면요. 자꾸 이론만 보시면은 점수 향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많이 푼다고 뭐 새로운 얘기 더 들어오는 거는요. 이상한 거 들어와도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짱돌 뜨는 거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뭘 보셔야 되냐면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말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것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은 예,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객관식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풀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1, 2, 3, 4, 5번 다 알고 푸는 거는 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요즘 나올 때는 좀 새로운 지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이 생겨요. 아, 이게 지정된, 아, 이게 조건부, 이게 같구나. 그러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왠지 이건 것 같다라는 약간 초능력 그런 것들이 생겨요. 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직관적인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소방서 대원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대원을 이끌고 불을 끌어 막 가서 이렇게 2층, 3층 불을 끄는데 불이 진화가 되진 않고요. 왠지 막 열기가 뜨겁고 그래요. 근데 직관적으로 왠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철수했는데 철수한 지 한 10초 지나더니 바닥이 다 가라앉아서 건물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면은 그건 잘 모르는데요. 과학적으로 봐서 뭐 벽이 균열되고 막 이런 것들 보이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밑에 층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뜨거워진 거고 위에 자꾸 끄니까 이게 밑에는 안 꺼진 거죠. 그런 건데 그 사람은 그 오랫동안 소방 경험에 그 노하우가 쌓여서 왠지 여기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초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초능력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왠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도요 보면 객관식 문제를 많이 이렇게 푸신다는 게 무조건 막 풀어서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왠지 있잖아요. 보기 지문 이런 것들 대응 능력 그런 것 좀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는 객관식 보시면서 모르는 지문 좀 찾아서 앞에다가 동일한 표현 쓰고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단권화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 그렇게 공짜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뭐 좀 노력을 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자,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공공재의 상대 가격 변화는 무관하다. 상대 가격 변화 밑줄 치세요. 이게 상대 가격 변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 이거는 기울기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게 되면 대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 가격이 안 변했으니까 대체 효과가 없고 효율성, 후생 손실, 왜곡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음 4번에 보시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자주 재원 확대 효과가 없고요. 지역 주민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보조해 주는데 지역 주민들은요. 뭐라고 할까? 뭐 이게 뭐 어떤 서비스인데요.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서비스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경마, 경륜 이런 거라고 할게요. 경마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해야겠다. 근데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약간 도박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하고 저걸 좋아한다는 건 뭐야? XJ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거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고요. 요거는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경마를 좋아하지 않고 저 Y축에 있는 XJ를 좋아하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지닌 무차별 곡선을 지닌 사람은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사회보장제도 거기서 똑같이 봤던 거예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경마 서비스보다는 이쪽 그냥 민간의 사척제 다른 걸 좋아하는데 어거지로 이거 건립해 하니까 이 점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의 선호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 통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교육 환경이 되게 열악한 지역 자치단체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건설하시오 해가지고요. 중앙에서 100억 원의 지원 시 초등학교만 건설해야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가 이거 100억 원을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건설하는 데밖에 쓸 수 없으니까 딴 데 사용 못하는 거니까 예산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딴 데 쓸 수는 없고 받긴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냥 건설하고 이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호에 일치하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 위치하게 되면 선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자, 밑에 표를 정리해 놨어요. 보면 유형, 무조건부, 조건 없이 보시면 되겠고 경제적 효과는 이거 보세요.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대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인데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전부 다 소득 효과만 있고요. 그래서 거기 소득 효과 이렇게 해놨고요. 징세 노력의 역행이다. 상대적으로 징세 노력 하지 않아도요.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반면에 조건부 대응은 어떻게 돼요? 요거네요. 징세 노력 커진다. 그거 두 개 잘 체크하시고요. 조건부 보조금인 경우에는 경비의 일정 부담을 비율을 정해 주는 것인데 기울기 바뀌게 되니까 가격선이 바뀌어서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존재하게 되고요. 대체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선호를 왜곡시켜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사례 보니까 옆에 중앙과 지방이 50% 부담을 한다. 매칭. 그런 거.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말로 나오니까 그 얘기가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조건부 비대응은 특정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조건을 따랐어요.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특정 이런 게 다 조건부 그 의미예요. 특정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울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되고 주민 선호와는 무관해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탄현 초등학교 증설 명목으로 100억 원 지원. 이 탄현이 웅지세무대학이 탄현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자,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정했을 때 무조건부 보조금과 무조건 조건을 안다는 거예요. 맘대로 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랑 개방형 대응 보조금. 이게 대응이에요. 이거 보세요. 대응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못 갑니다 하고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하면 이게 상한선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한선이 있다 해서 이거는 폐쇄형 클로즈드 해서 폐쇄형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겠고요. 폐쇄형 대응 보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기는 길어지겠죠. 조건부 대응 폐쇄형 대응 보조금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폐쇄형 대응 보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잠깐 요때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은 이거고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50%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한 한도가 없으면 이거를 개방형 오픈돼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폐쇄형, 개방형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후생 측면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부가 당연히 좋겠죠. 그냥 맘대로 써 이거니까 끝이에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크게 된다. 후생은 높고 지역 공공재 공급은 후자가 당연히 더 많게 되고 있고요. 자, 2번 개방형 대응 보조금이다 라고 하면 지역 공공재 소비는 증가시키나 사용재 소비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 선택에 따라 다른 거죠. 여기 있으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3번 개방형 폐쇄형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개방형 대응 보조금은 기울기가 바뀌었네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모두 작용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끈끈이 효과는 밑에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고 5번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 정부가 보조금 전액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무조건부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지역 공공재 많이 사용하는 건데 선택점이 자기 마음이니까 예산선 이렇게 잡을게요. 요 점을 선택했는데요. 예산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지역 공공재 생산 안 하면서 다 사적재 생산하는 거니까 사적재 생산하는 거는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거니까 그냥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사적재를 생산을 늘린다라는 것은 조세 감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타내요. 요즘 누가 인기 있나? 아무튼 여자 중에서 김태희다라고 하면 김태희가 아닌 사람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뿐만 아니라 무슨 엄마 무슨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쪽이 공공재고 나머지 복합재가 여기 있으면 이거를 내가 막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바로 결국 돈이에요. 돈. 현금. 이해되세요? 안 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김태희가 있고 나머지 여자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공공재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가 여기 다 있으면 그걸 사적재라고 하는데 사적재는 가방, 교육, 학원비 다 있잖아요. 우유, 빵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믹스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거 얘기하는 게 바로 돈이네요. 현금. 현금 하면은 그게 빵으로도 바뀔 수 있고 교육으로 바뀔 수 있고 돼지고기로도 바뀔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쪽 사적재 생산을 증가시켜줬다 얘기는 바로 뭐냐면 돈을 그냥 줬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안 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4번에 한번 볼게요. 파리잡이 끈끈이 효과. 이거 끈끈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식당 가면 그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엔 많았었는데 그 좀 그렇긴 하죠. 식당 밥 먹는데 이 끈끈한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끈끈한 게 있어서요. 뭐가 이렇게 검은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밥맛을 돋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팔이에요. 이게 날아다니다가 이게 딱 붙으면은 딱 붙어가지고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네요. 그래서 웽 거리다가 여기서 죽어요. 왜 이런 거 했죠? 이게 많을수록 이게 또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파리가 많어 이것도 아닌데 아무튼 옛날 갔을 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죠. 자, 그러나 또 한 번 딱 붙으면은요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이 달라붙는 고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호하게 되면 애플 샀다라고 하면 계속 그냥 애플 상품 선호하는 그런 것도 많이 존재하게 되죠. 추종 효과? 여기는 그거랑은 다르지만 파리가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딱 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상 봤을 때 거기 이론상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이론상. 자, 두 개 비교해서 보세요. 자, 예산선이 공공재가 있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사적재예요. 사적재인데 이게 바로 조세를 감면하는 거고요. 조세를 감면하는 거고 결국 이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득보조 무조건부 교부금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보조 조건부 매칭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요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혜택을 많이 보려면 가능한 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출발해요. A점. 얘도 여기 A점에서 출발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쪽으로 와야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쪽을 선택할 거예요. B점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매칭돼서 자기가 보조를 많이 받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혜택 받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어디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공공재를 좀 더 생산을 많이 하는 인센티브 요인이 있는 것은 얘보다는 이쪽 가야지 혜택이 크니까 이쪽이 지방 공공재를 더 많이 촉진하는 데는 좋을 것이다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게 오른쪽일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해봤어요. 쭉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면은요. 오른쪽이 반드시 더 크지는 않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게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현실에서 드러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공공재 같은 게 만약에 우리가 학원에서 쓰는 교재라고 할게요. Y축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사용재니까 이게 술이라고 할게요. 술. 자, 이렇게 봤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고 공부하느냐고 고생이 많구나 해가지고요. 공부하는데 좀 도와줄게. 그랬을 때 이렇게 교재 가격을 50%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만약에 선물해 줬으면 그거는 이거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넣어줄 때 돈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교재를 이미 다 샀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돈 남았네 해가지고 당연히 술 먹는데 사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돈 남은 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세법 같은 거 책이 개정되면은 또 자꾸 사야 되잖아요. 또 내년에 시험 안 되고 하면 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끈끈이랑 비슷하게 돈이 남은 걸 갖고 바로 써먹지 않고요. 마음대로 쓰세요. 돈을 줬을 때 갖고 있다가 가능한 한 필요할 때 또 역시 공공재 생산, 교재를 사는데 쓰더라라는 게 현실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바로 끈끈이 효과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고여 있다가 우리가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쓸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쓰지 않고요. 여기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역시 또 이렇게 책 사는데 공공재 생산하는데 쓰더라. 마음대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론과 괴리가 발생하는 거를 끈끈이 효과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기서 거의 현실을 볼게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이게 관료들의 행태예요. 관료들 밑줄 치세요. 그 옆에 보조 형태와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보조 형태와 관계없이. 그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별표 하시고요. 자, 옆에 보시면 공공재 추가적인 공급에 더 바람직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무조건부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 매칭이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러지 않고 보조금의 형태에 관계없이 둘 다 공공재 생산에다가 열을 올리더라 이 뜻이네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거예요. 지방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세금 감면해준다고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 주민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한 10,000원씩 세금 깎아준다고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n분의 1로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다가 키핑해뒀다가 그 다음에 지방공공재 달이나 보도블록 이렇게 바꾸면 자기가 또 이제 권한과 뭐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세금 감면을 하지 않고 내년에 쓸 거 대비해서 놔두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 형태에 관계없이 지방공공재 추가적인 공급의 효과는 동등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4번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말을 다시 바꾼 거예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 또는 세부담 경감. 그게 요거예요. 사적재를 더 생산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방 사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거와 동일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초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도 한번 보세요. 위에 거 보시면 다시 위에 문제 보시면 4번 틀렸잖아요. 끈끈이 효과에 의해서 무조건부 보조금이 동일 액수의 소득 증가보다 지역 공공재 공급을 적게 초래한다. 적게가 아니고요. 무조건부면 당연히 적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요. 시험 문제에 끈끈이 효과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문장. 맞아요. 근데 끈끈이 효과에 따르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따르면 끈끈이 효과가 작동되면 그랬을 때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적게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 문장, 수식, 전제, 그게 들어갔냐 빠졌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끈끈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 무조건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다. 맞네요. 그래서 맘대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 맘대로 안 쓰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거죠. 뭐. 2번. 자,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생산비가 하락한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하는 재정 환상, 밑줄 치세요. 재정 착각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무조건부 보조금을 주면 예산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방공공재 가격이 싸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부가 도와줬고 그걸 정부에서 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지방.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더 싸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공공재 생산하면 좀 더 낫겠지라고 착각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끈끈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중앙정부가 맘대로 써 이렇게 줬으면, 야, 됐어. 그 뭐 다리 건설하는 거 우리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세금 감면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정보들은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개개인들은. 그래가지고 착각에 빠지게 돼서 발생하는 거. 끈끈이 효과가 왜 발생합니까? 라는 거 이유를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또 끈끈이 효과가 왜 발생합니까? 봤더니 중앙정부가 돈을 주는데 형식적 밑줄 치세요. 그리고 묵시적 밑줄 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부모님이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가 너 돈 줄게 잘 써봐 라고 하는데 잘 써봐 하면서 눈을 찡긋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능한 한 써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잘 써서 막 술 먹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없겠죠. 그러니까 잘 써봐. 다음에 또 받으려면 잘 써야 돼.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뭐 이것도 어쩔 수 없겠고요. 4번 볼게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거.
거의 밑줄 치시죠.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 지방정부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맘대로 써. 부모님이 보조를 해줬어요. 맘대로 써. 막 술 먹으면 그 다음부터 보조 안 해줄 거라는 걸 지방정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키핑 해뒀다가 공공재 생산에다 사용한다는. 그래서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요인들 거기 보시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시면 무조건부 보조금의 증가는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소득 증가가 조세 감면이잖아요. 세금 깎아준 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소득 증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재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증가로 했으면 여기 보시면 A점에서요.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 공급은 생산 안 하면서 X재 사적재 가방하고 자동차 많이 생산해 주는 거니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세금 깎아주면 소득이 증가한 듯한 그 효과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맘대로 써 해도 일리 안 가고 이쪽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 그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나와 있는데요.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닌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현실하고 좀 연결시켜 조금 나와요. 우선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세요. 자, 부모는 총 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 이 자립이니까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능력, 독자적인 능력 그걸 보는 거예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세금 이외의 나머지 수입을 합친 거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측정하고요. 자, 지방교부세는 그것만 구별하세요. 지방교부세는 무조건부 보조금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부 보조금 이러면 너무 이론적이니까요. 그냥 지방교부세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무조건부 예산선이 평행이동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3번 국고보조금이다라고 하면은 자 1번에 보세요. 국고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때 지방정부 산업의 지능 육성을 위해서 조건을 달았어요. 위임사업이나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 대응 보조금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은 무조건부, 국고보조금은 대응. 그것만 그냥 아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얘는 참고로 보세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줘요. 약간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어서 그렇죠. 뭐 생활보조나 의료보조,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 직업 안정 이런 걸 위해서 중앙정부가 좀 보조해주는. 그리고 3번에 보조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4번에 교부금 뭐 원래 중앙이 담당하는 게 맞는 건데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비용, 징병 이런 것들. 징병 같은 건 국방의 의무니까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다 위에서 하기 하니까 이제 권한은 대신 보조해 주는 거죠. 네가 해라 대신 돈 줄게 이렇게요. 자, 지방양여금은 뭐 지역균형 발전 이렇게 했는데 2010년에 폐지됐네요. 뭐 그냥 볼 필요 없겠죠. 뭐 폐지된 거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부세랑 국고보조금이 어떤 거에 속하는가 그 정도만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재정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세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조세 파트는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한번 하고요. 한 보강 좀 더 해서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